모르지. 나한테 얘기 안 해줘. 자, 오늘 이제 공부 좀 할게. 회식. 자, 우리 회식이 아 진짜 정말로. 편집이 힘들어. 쭉 가야 돼. 아 네. 자 반응 속도라는 걸 할 건데 우리 예전에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 뭐 자유에너지 이런 거 했었지 옛날에. 자유에너지 하면서 요거 한 다음에 뭐 했어 우리가? 평형이라고 공부했어. 평형. 그런데 이 평형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을 나왔지. 평형 자체도 공부했지만 그 뒤에 뭐 했어 우리가? 산염기라는 것도 평형에 속해. 맞잖아. 산염기 할 때 우리가 평형성수 얘기했으니까 KA 혹은 KB 이런 얘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전기화학도 평형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왜 들어갔느냐? 너네들 델타 G는 예전에 뭐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NF2라고 하는 요식, 요거 만들 때 요걸 만드는 과정도 역시 평형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저번에도 한번 넓게 얘기했지만 용해도 평형이라는 것도 여기에 속하고, 그래서 평형이라는 것에 많은 것들이 실제로 좀 속해요. 그런데 지금 말할 반응 속도는 뭐냐? 독립적이야. 얘는 혼자 떨어져 있어. 그래서 평형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마 너희들 하이탑 같은 거 공부할 때 뭐 반응의 평형, 즉 반응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냐 적게 만들어지냐와 그것이 빠르냐 느리다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반응 속도는 조금 독립적이어서 지금 앞에서 했던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따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좀 쉬워. 그래서 오늘 요 반응 속도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과학도 같다. 그 일반에 중간이죠. 시켜야 일반 학생도 다 정답에 양적하는 게 아니고. 야! 그건 아니고 뭐 선생님이 또 그거대로 알아서 하겠지 뭐. 좀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하더라고. 자, 우리 그럼 반응 속도의 첫 번째 정의부터 할 건데, 그럼 니네들 물리에서 속도를 어떻게 정의해? 속도? 뭐 걸리는 시간분에 이동한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겠지? 근데 뭐 화학 반응이 뭐 물질이 이동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화학 반응은 물질이 사라지고 물질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A라는 반응이 B라는 물질, A라는 물질이 B를 만든다고 생각해볼게. 자, 그럼 빠른 화학 반응은 어떻겠어? 내가 A를 넣었을 때 그게 빨리 사라지고 B라는 물질이 빨리빨리 만들어지면 그게 빠른 화학 반응이겠지? 결국 물질의 양이 빨리 변하는 게 화학 반응에서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 결국 물질이 빨리 없어지고 빨리 생기고,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농도의 변화가 빠르냐 느리냐겠지.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다려. 인사를 하고. 나 까먹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반응에서 속도는 어떻게 정의한다? 시간에 대해서 물질이 변하는 농도의 변화가 있어. 농도 변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농도가 더 빨리빨리, 즉 물질이 빨리 없어지고 빨리 생겨나는 게 빠른 반응. 그 반대는 느린 반응. 그럼 단위는 뭘 쓰면 좋을까? 우리 화학에서 농도 뭐 써? 몰농도. 그렇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몰농도지. 그리고 시간은 수를 쓸 수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 물론 분을 쓸 수는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초당 농도 변화, 몰농도의 변화로 정의하자. 요걸 좀 더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몰농도는 어떻게 더 쪼갤 수 있지? 단위로. 물거리. P,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물질의 몰수가 몰농도니까 요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 자, 시간에 대한 물질의 변화. 단위는 일반적으로 요걸 쓰는 거지. 몰농도. 쉬워. 그 다음 밑에 볼게. 이제 평균 반응 속도와 순간 반응 속도가 나오는데, 우리 요거는 물리에서의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개념을 생각하면 그냥 똑같을 거야. 이거 다 정리됐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 이 반응에서 우리 생성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볼게. 생성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생겨나겠지? 그래서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생겨날 거야. 근데 시간에 대해서 물질의 농도 변화, 즉 B의 농도 변화인데, 이때 여기가 0, 만약 여기를 10초다
한번 생각해볼게. 그리고 농도는 이때 총 10몰 농도가 되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의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B라는 생성물질의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평균은 전체 시간에 대해서 전체 농도 변화겠지? 그럼 전체 시간 총 얼마가 변한 거야? 10초 변했어. 그냥 10초. 그리고 총 농도는 처음에가 빵이었고 나중에 10. 즉 나중 것 빼기 처음 나니까 10 빼기 0에서 결국 10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략적으로 1몰 농도 세크로 변했구나. 이게 평균 속도지. 한마디로 이 그래프에 대한 전체 기록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 물리에서도 말하지만 그럼 매 순간순간이 과연 똑같은 속도로 반응을 했느냐?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순간 속도를 알려면 뭐 하면 되지 바로? 접선의 기울기 알면 되는 거지.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자, 초반에는 어때? 기울기가 급해. 요 점에서의 우리 그냥 접선의 기울기를 해볼게 오늘. 자, 중반쯤 가니까 약간 완만해지고 마지막쯤 가니까 점점 높기 시작하지. 그럼 우리는 순간 속도를 봤을 때는 어떤 거야? 반응은 점점 내려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평균 속도를 물어보면 전체 시간에 대한 전체 농도 변화가 되는 거고,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문제에서 요 값들을 읽게 해주겠지. 자, 선생님 그 교재 그림 잠깐 봐봐. 그 그림처럼 요 어떤 접선에서의 기울기를 읽게 해줄 수 있고 주면 그때는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또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평균 속도나 순간 속도를 잘 안 물어봐. 왜? 너무 쉽잖아. 니네들 이번 시험 범위가 상당히 좀 어려운 범위가 될 거야. 왜냐면 3년기 들어가지, 전기화학 들어갔지, 반응속도가 들어가지. 그게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간단한 거 문제 낼 리가 없어. 다 핵심 부분 문제를 좀 추릴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험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 다 올 계산들에 또 개념도 상당히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았잖아. 3년기만 해도 우리가 수업을 4번 했어. 4번. 자, 4번인데 실제로 그게 되게 많이 한 거야. 우리가 보통 웬만한 수업들 2번에 다 끝내는데 4번까지 했고. 그래서 차차 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 친구들은 같아. 근데 여기서 용의평이 엄청 했나요? 했어. 근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난다고 해서 나 했는데 그거 안 났잖아.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할까? 여기도 평행 뭐 케이스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물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반응 속도의 표현 변화는 달아주고, 요건 한 꼭지 정도로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반응 속도를 우리가 개념을 배웠지. 개념은 뭐야?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화학 반응에 적용해봐요. 진짜 실제 반응으로. 자, 우리 요런 반응이 있다. 지금 벌써 딱 봐도 반응에 화살표가 한쪽 방향만 있으니까 뭐야? 가역이니 비가역이니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벌써 평형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이제. 자, 우리는 일단 이렇게 쭉 반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화학 반응을 한번 반응 속도로 한번 나타내보자는 거야. 그럼 이 반응의 속도 V는, 자, 우리 먼저 이 반응물 얘 가지고 한번 나타내볼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니까. 자,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NO2라는 물질, 즉 반응물의 농도의 변화를 체크하면 돼. 그런데 반응하는 물질, 이 화학 반응에서 얘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 얘도 어쨌거나 생겨나잖아. 그럼 얘 가지고 한번 나타내볼까? 얘를 가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시간에 대해서 NO의 농도 변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산소도 역시 시간에 대해서 산소의 농도 변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첫 번째, 얘는 어때? 계수가 우리가 계수 볼게. 자, 얘는 2고 얘는 1이야.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얘가 2개 만들어질 때는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산소가 만들어지는 생성 속도는 NO의 생성 속도보다 늘 어떻겠어? 절반 느리게 나타나겠지. 그럼 같은 화학 반응에서 얘를 가지고 할 때랑 쟤를 가지고 할 때 다른 속도로 표현된다? 하나의 화학 반응에서 속도가 2개가 다르게 나눠지면 좀 웃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 계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속도를 어디에 맞추자? 빠른 거, 느린 거. 느린 거에 맞추려 약속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빠른 놈들의 계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어차피 얘는 1이니까 1분의 1 하면 자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화학 반응에서 계수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게 표현되니까 그걸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계수의 역수를 곱해서 느린 것의 기준을 낸다. 이게 첫 번째 방수도의 표현법. 자, 두 번째 있어. 자, 반응물은 어떻게 돼? 점점 양이 줄지. 그럼 변화량이 뭐가 나와? 음의 변화가 나올 거야. 왜?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양이 적으니까. 나중 거 빼기 처음이 변하니까. 그럼 속도가 음의 속도? 화학은 벡터처럼 음수, 양수 가지고 뭐 방향을 표현할 게 없었어. 벡터를 쓸 리 없다고. 우리는 이걸 스칼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음의 속도라는 건 화학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야. 그래서 반응물 쪽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 양의 값으로 표현되지. 이해하겠니?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시 봐봐. 뭐야? 자, 우리 계수의 문제 때문에 계수의 역수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물에는 음수를, 즉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의 속도로 변환한다.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 속도의 기본적 표현 방법.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우리 선생님 104페이지 볼게. 자, 104페이지에 보니까 그 녹색 봐봐. 녹색. 정면 아침 선생님이 한 장을 넘겨볼게. 자, 녹색에 보면 이렇게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거. 반응물은 음수를 붙여서 양의 속도를 표현한다. 1번 교재가 있어. 2번은 뭐라고 써있어? 계수의 역수를 곱해 가장 느린 반응에 대해서 통일한다. 왜 기본이겠지? 다 됐나? 자, 그럼 이게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해도 이 반응 시기의 반응 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로 전체 반응은 하나로 표현되지. 각각의 반응은 봐봐. 그렇다고 해서 NO2의 반응 속도가 전체 요값이 아니라 NO2의 반응 속도는 요거야. NO2의 반응 속도, NO의 반응 속도, 산소의 반응 속도. 하지만 기수의 역수를 곱해주지 않으면 각기 다른 값들로 표현돼. 왜? 얘가 절반 작게 속도가 표현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그냥 가장 느린 반응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기수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반응 속도는 요 녹색 부분이 각각의 반응 속도. 이 반응 전체 반응 속도 제일 느리네요. 느린 거에로 표현해요. 어차피 아무리 다른 놈들이 빨리 가려고 해도 느린 놈이 따라주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다시 얘기해. 그 메커니즘에서.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얘들아. 104페이지. 자, 반응 속도식으로 써야 돼요. 별 만개. 이거 알면 반응 속도는 다 난 거야. 정말.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반응 속도는 지금 이 반응 속도식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 제일 외웠어. 자, 우리 아까 요거 봐봐. 우리가 조금 전에 반응 속도를 이렇게 정의했어. 뭐 시간에 대한 그렇지 농도 변화다. 그런데 정의는 이렇게 했지만 반응 속도에서 이 농도라는 걸 변하는 거 알기 쉬울까? 농도 변화. 니네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섞어서 막 반응하고 있어 그 물질. 그때 그것의 변화 보여? 안 보여. 즉 농도라는 것의 변화는 알기 굉장히 힘들어 실제. 물질이 뭐 보여야 말이지. 그 작은 것들이 화학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그것의 양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실험에 응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우리가 뭔가 실제 값을 얻기는 거의 힘들어. 그래서 색깔을 띠는 일부 물질들, 그것을 빛을 이용해서 농도를 실시간으로 잴 수 있는 그 정도 선에 머물지 투명한 것들은 실제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실시간으로. 그래서 너네들 막 요즘에 연구 같은 거 보면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단백질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막 보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펜토세컨 레인지 뭐 이런 거 써. 펜토세컨이라는 건 뭐야? 치킨즈 기락생 원래 같은 아니야. 어디 가지? 자, 해도 되겠니? 예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있는데 여기서 멈췄네 우리가. 우리 앞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뻔했는데. 자, 우리 반응 속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를 아는 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자, 화학 반응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처음에 내가 A라는 물질을 넣고 막 반응을 시키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 B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우리 알다시피 B에서 멈추는 게 아니야 또. 이 B라는 건 어떻게 해? 또 역반응을 일으키기도 해. 보통 대부분이 갈반응이니까. 그럼 A가 막 B로 바뀌고 있고 B는 또 생기고 일부는 또 돌아가고 있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물질이 얼마인지 알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 봐. 효력을 이럴 때? 그 반응이 막 시작되는 T가 있는 바로 그래 고맙다. 자, 반응이 막 시작되는 그 순간에 누구밖에 없어 거의. A만 있고 B라는 물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때지. 즉 수업이 막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다 너희들 들어와서 있지.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어때? 막 어떤 애는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 또 대학교 강의실 얘기하는 거야. 지맘대로 막 뒷문으로 나가고 또 어떤 새끼 늦었다고 들어오고 있고 막 정신이 없어 애들이 몇 명 있는지 어느 순간 시작되면 그러나 반응이 막 시작되는 즉 수업이 시작될 때는 딱 들어와서 그 인원수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린 지금부터 물질의 농도를 가장 알기 좋을 때는 언제다? 반응이 막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초기 반응 속도식이라고 해. 선생님 시간이 지나면 기울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반응이 처음 할 때 본다는 거잖아. 일단 봐봐. 그러면 문제에서 뭐야? 반응이 막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뭐밖에 없다? 반응밖에 없어. 즉 생성물은 거의 없다라고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이 시작할 때는 누구? 반응물만 존재하니까 얘를 가지고서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즉 반응물로 속도를 표현해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쉽게 그냥 바로 그래프 두 개 그려야 돼가지고 A가 이렇게 B로 바뀌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봤어. 시간에 따라 자 0.1 이거 무슨 물질이냐면 반응물 A야. A를 0.1 몰농도 집어넣고 이게 초기 농도겠지? 자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반응물도 줄어들겠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자 이번엔 농도를 2배로 늘렸어. 자 역시 줄어들어. 그 다음에 농도를 점점 늘리면서 변화량을 지금 봤더니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가만히 봤더니 어때? 반응이 막 시작되는 순간은 뭐야? 0. 그때 순간 속도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접선의 기울기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대가 그려봤더니 대가 선생님이 그냥 그리고 대로 봐봐. 자 어떻게 할까?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지?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결국? 자 빨라지니까. 물질은 초기 농도를 증가시켰더니 점점점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볼게.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가 아니라 뭐다? 초기 농도에 대한 순간 속도 값으로 바꿔볼게. 지금 여기서 순간 속도야. V.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초기 농도를 0.1, 0.2, 0.3 증가시키면서 순간 속도, 즉 접선의 기울기 값을 봤더니 만약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볼게. 이 반응이 직선. 그럼 이거를 우리는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 화학 반응은 결국 초기 농도를 증가시키면 그때 순간 속도, 즉 언제? 시간이 0일 때 순간 속도가 그대로 직선의 길이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V는 결국은 초기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맞지? 근데 이것을 등호로 바꾸려면 어떻게 좀 될까? 뭐가 필요해? 상수가 하나 필요하겠지? 그게 바로 지금부터 말할 속도 상수야. K. 평형상수 헷갈리면 안 돼. 평형상수도 K이긴 하지만 그건 대문자였고 속도 상수는 보통 소문자로 표현해. 자, 그 다음에 물질 반응물 요거에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화학 반응을 초기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본 바로 시간이 0일 때 순간 속도 수식이 되겠지? 근데 꼭 이렇게 비례만 할까? 어떤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제곱의 비례. 그럼 어떻게 줍니까? 이해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일반화 시켜볼게.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해서 시간이 0일 때 순간 속도와 그 다음에 농도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 있어. V는 K의 자 초기 농도의 M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농도에 그대로 비례하면 M이 1이 되는 거고 제곱에 비례하면 요 차수가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야? 이 화학 반응에 대한 초기 반응 속도 혹은 그냥 반응 속도. 그리고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가 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 미분값이지. 그래서 이것을 일부 일반항체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분 속도식이라고 해. 그러나 너희들 아마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반응 속도식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 앞에다가 초기자를 붙이는 이유는 뭐다?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다? 바로 시간이 0일 때 순간 속도를 가지고서 식을 만든 거야. 왜? 사실 이거 초기 조건이 아니더라도 차수는 항상 일정. 어차피 이 반응에 대해서는 차수는 항상 일정하지. 그리고 어차피 이거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하잖아, 만들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농도, 요때 농도를 알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역시 그때 속도 알 수 있어. 순간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단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보고 다시 얘기할게. 자, 그럼 요게 반응물 하나에 대해서 식을 만든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일반적 반응으로 확장해 볼게. 자, 그럼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 두 개 가지고 반응하지? 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만나서 C 플러스 D가 되는 반응이 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반응 속도식은 누구만 본다고 그랬지? 반응이 막 시작되는 그 순간값으로 보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아.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 속도식에서는 생성물은 표현할 필요가 없어. 누구로만? 반응물로 표현하면 돼. 그럼 아까 봤듯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V 즉 쓰고 상수 하나 넣어주고, 자 반응물이 A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 일단 비워놓게 M차.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변하는 거 N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를 각각 설명해 볼게. 자 이때 속도는 무슨 속도야? 언제의 속도? 그렇지. 시간이 0에서 무슨 속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그렇지. 순간 속도. 지금부터 이 속도는 다 순간 속도는. 그리고 두 번째 요 K 볼게. K.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속도 상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그럼 이 속도 상수는 두 가지 의존에 기억해야 돼. 뭘까? 첫 번째. 뒤에서 다 공부할 거야. 이거 K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 그리고 하나 더. 총매 어떻게 알았어? 쓰고 있었니? 두 가지야. 보통 학교 선생님께서 혹시나 온도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안 돼. 총매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A는 이거 무슨 농도지? 평형 농도? 대가로니까? 무슨 농도야? 그렇지. A. 지금 우리는 다 처음 시작되는 순간을 가지고서 지금 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초기 농도. 그리고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 A의 차수 이렇게 불러줄 거야. 차수. 그래서 이 반응 속도식 문제가 됐을 때 몇 차 반응이냐 혹은 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지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M은요 프린트에서 A와 B는 스몰 A 계속 똑같은 거. 아니야. 얘들아, 요 봐봐. 요 앞에 기수 있다고 해서 우리 평형상수할 때처럼 요 그대로 올리면 난리 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지금 보여볼 거야. 좀 이따 실험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 M과 A는 전혀 다른 거야. 내가 같았으면 그때 A라고 썼겠지. 안 돼? 자, 어? 근데요,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에서 초기가 아니어도 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다음과 이렇게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 초기 속도를 구해. 그런 다음에 물질의 고 반응에 대해서 물질의 농도가 그럼 초기 농도가 0.1이었어. 그럼 만약에 농도가 만약에 뭐 한 0.3이다. 그럼 그때 속도는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해놓은 식에 대해서 다른 농도를 주고 그때 속도를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내가 말한 게 어느 중간 영역에서 이게 성립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처음에 빠른 놈들이 나중에 다 빨라.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 속도만 비교하면 결국은 나중 과정까지 따로따로 각각을 볼 필요는 없어. 나도 헷갈려. 지금 일단 좀만 하고 할게. 좀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이 B는 역시 뭐겠어 그럼? 얘도 역시 초기 농도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 들어가는 농도는 평형 농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건 평형하고 지금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평형하고 같이 가져오면 난리 나는 거야. 속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독립적인 단어냐. 지금 기호 대괄호로 썼다고 해서 평형도 아니고 초기 농도고 이것도 역시 B라는 물질에 대한 차수야.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의 전체 차수는 얼마나 가면 될까? 모든 차수를 더하는 것이 이 반응의 전체 차수.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몇 차 반응, 이 화학 반응이 2차 반응이다 그런 것은 거기에 있는 물질들의 차수의 합이 2라는 얘기예요. 차수는 표현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조금 하고 얘기를 좀 할게.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기본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104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반응 속도의 일반적 표현 얘기한 거야 내가. 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다 각각 정의한 거야? 평형하고 헷갈릴까 봐. 우리가 너무 평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속도도 자칫 잘못하면 평형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평형과 연결시키면 안 돼. 자 그럼 이 식이 아까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겠지? 요 그래프 두 개를 기억하면 돼.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 그래프에서 그것을 농도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속도 그래프로 바꾼 걸 식으로 표현한 거야. 됐어. 다음 옆으로 가볼게. 자 이제 너희들이 공주를 말했던 이거 어떻게 결정해? 이거 결정이 뭐가 돼야 여기 딱 뭔가 농도를 넣어서 속도를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바로 밑에 반응 차수의 실험적 결정의 동그라미 어디? 실험적 결정.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차수를 결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실험적 결과를 주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쉬워. 너무. 그래서 속도는 제일 쉬운 단위이기도 해. 자 거기 우리 반응 볼게 얘들아. 요거 이 NO가 O2가 돼서 이 NO2 됐는데 자 그럼 칠판 봐봐. 요거 한번 반응 조금 전에 배웠던 반응 속도로 한번 표현해볼까? 즉 초기 속도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생성물은
뛰지도 못해. 처음엔 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반응물만 표현할 건데, 자, 이 속도는 순간 속도지. 그 다음에 일단 기본 K 써주고, 기본 T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자, 일단 요건 초기 농도를 말하는 거야. NO에 처음 넣어주는 그 농도, 내가 알고 있는 농도. 그 다음에 제곱하면 돼. 비워 들어가면 안 된다. 무심코 제곱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고. 그 다음에 O2는 이렇게 N.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를 볼게. 자, 우리 실험 1번과 2번을 볼게. 누구의 농도는 변하지 않았어? 1, 2번에서. NO의 농도는 그대로인데 누구만 2배가, 3배가 됐지? 자, 얘는 그대로인 상태라는 건 얘가 속도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야. 얘 농도 변화 없으니까. 근데 얘의 농도를 처음보다 3배 늘렸더니 속도가 몇 배 증가했어? 그대로 3배. 즉 얘는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얘 농도 3배 됐더니 속도도 3배로 증가했어. 그럼 몇 차? 1차겠지. 1차. 그대로 비례하는 거니까. 얘가 3배, 속도도 3배. 자, 그 다음에 실험 1번, 3번 비교해봐. 아니야, 2번, 3번 비교해볼까? 실험 2번, 3번. 어때? O2의 농도는 그대로지. 그런데 NO의 농도를 2배 증가시키니까 몇 배 증가했어? 지수를 잘 봐야 돼. 자, NO가 2배 됐더니 속도가 몇 배? 4배 됐지? 그럼 몇 차야? 산소가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 즉 NO의 농도가 2배 됐더니 속도는 4배가 변한다. 즉 얘 2차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몇 차 반응이다, 그렇지? 3차 속도식을 갖는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K값 구할 수 있을까? 같이 봐봐, K값. 어떻게 구하면 돼? 차수를 구하면 당연히 K는 그냥 구하는 거야. K는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어? 이제 차수를 아니까 NO의 제곱에 O2의 그대로 1차에 V 이렇게 되겠지, 식이. 그럼 여기는 실험 결과 1, 2, 3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돼. 실험 1을 잡아서 거기에 있는 속도 넣고 농도 넣으면 자, K가 나와. 그래서 보통 일반적 문제 차수 구해라 1번, K값 구해봐라 2번이야. 이해하겠어? 아무거나 줘도 된다. 아, 실험 1의 조건을, 아니 뭐 실험 1에 이거 넣고 실험 3에 이거 넣으면 안 되고, 실험 1에 있는 쪽 데이터를 넣든가 실험 2거 넣든가 같은 K값 나오니까. 자, 그래서 속도 상수 결정했고, 자, 마지막 도시가 무슨 뜻이에요? 그린다. CT가 아니고 도시가 어디서? 도시? 아, 도시가 산다. 편집이다 이거. 이거 올렸다가는 춘문 가고 타이틀 내려야 된다. 아, 선생님, 도시를 도시로 할지도 모르고 그린다고 하나. 그리고 자, 우리 그려. 105페이지 자, 얘기 되겠지? 자, 105페이지 이제 맨 위에 보면 뭐가 나와? 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상수라고 하면 단위가 다 일치했잖아, 하나. 근데 속도 상수는 단위가 차수에 따라 달라.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는 요 속도 상수의 차수를 그러니까 단위를 물어볼 수 있어. 왜냐면 자, 볼게. 0차 반응이라는 게 있어. 자, 0차라는 것은 전체 속도의 차수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럼 무슨 뜻일까? A, B, C 아무리 많아도 걔네들의 차수를 더하면 0이래. 그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뒤에 아무리 많아봤자 그것들의 합이 0이 나오려면 다 0차여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지, 여기가. 1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0차 반응이다라고 하면 그냥 V는 K의 반응인 거야. 자, 그럼 이거 봐봐. 어떻게 속도 상수를 표현할 수 있어? 곧 속도 상수와 반응 속도가 같은 단위를 갖는다는 얘기지? 그럼 K의 단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몰롱도 퍼 세크. 혹은 거기 나온 것처럼 몰 리터 세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차까지만 내가 해볼게. 자, 1차 반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체 차수의 합이 1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고 개차수 1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럼 내가 K라는 것의 단위를 보고 싶으면 K라는 식으로 변형해보면 되겠지. 그럼 A에 대해서 V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속도의 단위는 몰롱도 퍼 세크고 농도 몰롱도 퍼 세크. 뭐가 나오고 있어? 혹은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0차의 속도식의 속도 상수의 단위, 1차의 단위 다 틀려. 자, 2차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고. 2차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적당하게 2차 시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V는 K에 대해서 전체 차수의 합이 2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상관없지. 그러면 K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몰롱도 퍼 세크에 몰롱도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굳이 속도 상수의 단위를 외우라는 건 아닌데 차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볼게. 그러면 속도 상수의 단위만 봐도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반응의 전체 차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역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랑 조금 전에 이런 형태의 식을 공부했어. 뭐 하나 더 쓴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면 요거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반응 속도식. 자, 반응 속도식이라고 불렀고 혹은 미분 속도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의미 때문에. 왜? 초기 시계 반응이 시작할 때 순간 속도 값으로 표현했으니까 그게 미분이거든. 자, 그러면 요걸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느냐? 뭐 조금 의미를 둬서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미분 속도식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미분 속도식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자, 어떤 정보 주는 거야 우리에게? 바로 속도와 무슨 관계? 그치, 농도의 관계야. 농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의 농도를 얼마로 하면 그때 순간 속도는 얼마냐? 즉 농도와 무슨 관계냐? 서로 속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미분 속도식의 의미야. 왜? 농도와 속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K는 상수.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겠어? 자, 농도를 얼마 넣었더니 속도가 얼마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왜 초에 시간이 얼만큼 흐르면 처음의 농도가 얼마가 될 거냐. 즉 100이라는 양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 양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무슨 관계가 필요해 나한테. 결국은 사람들은 의외로 이것도 중요해. 바로 시간이 흘렀을 때 물질의 농도가 얼마가 될지 바로 시간과 농도의 관계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이 미분 속도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그럼 바로 시간과 농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어. 이게 바로 뭐다? 적분 속도식이야. 저 초계 농도식. 그렇지. 뭐 초기 농도식이라고는 잘 표현 안 해. 그냥 반응 속도식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초기 반응 속도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너네들이 그 의미를 좀 이해하라고 초기자를 붙였는데 시험 문제나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그냥 반응 속도식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반응 속도식이고 초기 속도식이고 그게 미분 속도식이야.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반응 속도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바로 뭐다? 적분 속도식이 되는 거고 그 적분 속도식을 왜 만들었느냐? 시간과 농도의 관계를 알려고 만든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요 농도와 속도의 관계를 이제 시간과 농도의 관계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흔히 말하는 반감기. 우리가 뭐 미이라 속에서 이 미이라가 얼마 오래됐느냐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탄소 연대 측정한다고 그러지? 그때 그게 뭐야? 이 물질의 처음 농도가 얼마였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아있네? 그럼 시간이 얼마큼 흘렀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대표적인 반응 속도식이고. 그래서 해볼 거야. 자, 그러면 교재 볼게. 선생님이 교재 위에 다 설명해놨어. 자, 반응 속도식, 즉 미분 속도식은 뭐다? 바로 농도와 속도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접근하면 바로 시간과 농도를 알 수 있는 적분 속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적분 속식을 왜 쓰는지를 일단 알았어. 왜 필요한지.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적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적분을 통해서 만드는 최종 식만 잘 기억하면 돼. 뭐 화학에서 그 유도 과정을 중요하게 볼 일은 없잖아. 그러면 이 적분 소식 어떻게 하고? 누구죠? 연수 화나 무섭다. 저 얼굴에 화나면 제가 웃고 있어서 그렇지만 제 인상 쓰니까 슈가 무서워. 한수랑 우재랑 무슨 누가 뭐래? 우지가 아파. 내가 아 진짜. 자, 그럼 우지 하나가 이렇게. 네.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야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또 이거 이렇게 해서 뭐 도체가 벌어지는 것이 뭐다. 자, 영차 반응. 영차 반응은 뭐겠어요? 전체 속도 차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어떤 반응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요 반응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물질의 농도,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런 반응이 있다. 자, 봐봐. A에서 B로 가는 화학 반응이 있어. 그래? 그리고 계수가 만약 A라고 해볼게 그냥. 계수 A야. 그러면 A라는 물질의 농도와 속도의 관계는 뭐가 나온 거야? 이건 그래프. 왜냐면 그래프 문제 주고서 많이 물어보는 게 많은 거야. 자, A의 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속도 어떻게 나올 거야? 생각해보세요. 일정이 그렇지. 왜? 이 식에서 차수가 0이라는 건 농도와 아무런 속도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즉 A의 농도를 진하게 하던 묽게 하던 속도는 일정해. 뭐로? K.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속도 그래프에서는, 반응 속도식에서는 X축이 농도, Y축이 속도. 그때 영차 반응의 특징은 뭐다? 농도의 변화와 속도가
상관이 없이 일정한. 요게 바로 농도와 속도, 즉 미분 속도식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뭐 얻고 싶다고 했지? 바로 시간과 농도 연결을 얻고 싶다고 했지? 그럼 요걸 어떻게 주면 돼? 요 놈을 거기 교재 나오는 것처럼 적분하면 돼. 자, 물론 우리가 요 놈을 반응 속도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1의 델타 t의 a의 농도 변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요 놈은 반응 속도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k의 자 0차 반응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요 두 놈을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어? 그 적분 과정은 밑에 옆에 다 설명이 써놨어. 자, 최종식만 가볼게. 그러면 요런 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이제. A라는 놈이 T라는 시간이 됐을 때 농도는 마이너스 KT 플러스 A0. 자, 적분을 한 결과야 최종. 그런데 선생님 거기에 뭐 하나 뺐지? 자, A가 지금 빠져있어. 그래서 보통은 기울수가 1을 주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기울수가 만약에 2나 3이면 그게 여기에 들어가긴 해야 돼. 그래서 요게 바로 0차 반응에 대한 적분 속도식이야. 자, 그럼 이 식의 의미 봐봐. A0는 무슨 뜻이겠어? 이게 A0가. 그렇지, 처음에 넣어준 A의 농도야. 초기 농도. 즉 이게 만약에 100을 넣었어. 그럼 이게 100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농도가 AT야. 그런데 이 식을 당연히 외우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 식의 의미를 볼게. 요거 어떤 형태의 꼴이야? 그래프가 나타나면? 그렇지.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뭐에? A의 농도를 가지고 표현해 보면 어떻게 나올까?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K야. AK, 마이너스 AK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바로 마이너스 AK가 되는 거고 초기 농도 값 요게 A0가 될 거예요. 그리고 T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의 농도 값을 우리는 AT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의미 봐봐. 0차 반응의 특징은 뭐다?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그대로 비례해서 감소한다. 자, 직선의 기울기가 뭐에 대해서 나오는지를 잘 봐야 돼. 뭐에 대해서? 바로 농도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뭐다? 0차야. 그래서 시간과 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에 따라 직선인지가 바로 차수를 결정할 수 있어. 이거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내는 파트야. 즉, 0차 반응은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그대로 비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자, 실험 결과를 주고서도 또 차수를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야. 봐봐. 여러 문제 유형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야. 자, 0, 1, 2, 3, 4 흘러가고 있어. 자, 농도. 이 물질의 농도가 처음에 10이었어. 0일 때는 처음 넣어준 값이지? 그 다음에 9, 8, 7, 6 이렇게 줄어든대. 자, 몇 차야? 1차. 아, 0차. 핵심은 아주 1차 함수는 나만. 자, 그러면 요 실험 결과만 보고도 우리가 왜 0차인지 알 수 있었던 거야, 바로? 1차 그렇지, 0차 적분 소식이 이런 형태니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시간에 대해서 그대로 농도가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 결과가 딱 봐도 처음에 19, 8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그대로 비례하고 있잖아. 오케이, 이 반응은 0차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프의 개형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공식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값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적분 소식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의미를 완전히 해석해야 돼. 자,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 반감기라는 거 얘기했다. 반감기. 들어봤지, 반감기. 자, 반감기라는 게 뭐지? 반감기? 꼭 물어봐. 처음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자, 100에서 50 됐어. 그럼 100에서 50 됐으면 절반 됐지? 요때 걸리는 시간, 요것을 반감기라고 하는 거야. 또, 그 다음 50에서 25 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이것도 반감기가 되겠지. 두 번째 반감기 지금. 처음 양에 대해서 첫 번째 반감기,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반감기. 자, 한 번 더 할게. 12.5 됐어. 역시 이것도 반감기인데 이거는 세 번째 반감기. 그러면 반감기는 결국 뭐야? 처음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결국 나중 농도가 뭐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A0 되는데 걸리는 시간 말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나중이 됐을 때 농도가 처음 농도의 절반 2분의 A0 될 때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야. 그럼 이 자리에다 뭐 넣고 2분의 A0 넣고 여기는 A0 붙은 다음에 T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게 바로 반감기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교재해볼게.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어, 지금. 자, 밑에 봤더니 어떻게 됐어? 요 자리에 딱 2분의 A대로 넣고 시간 넣고 정리했더니 자, 반감기는 보통 T 2분의 1 이렇게 나타낼 거야. 어떻게 나타내는데? 색 보니까 2 AK의 A대로. 자, 요렇게 쓸 수 있어, 정리한 게.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차 반응 속도식의 반감기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또 뭐를 봐야 되느냐? 자, 반감기와 초기 농도 사이에 어떤 관계 성립해? 비례 반비례. 초기 농도가 증가하면 결국 반감기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비례 관계 성립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100에서 50될 때 40초가 걸렸어. 예를 들어 40초. 그럼 그 다음 50으로 양이 줄었지. 그 다음에서 25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얘는 그럼 반감기가 이렇게 점점 줄어. 몇 차가? 자, 5차가. 자, 반감기로도 우리는 방차수가 주고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는 되게 다양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아까 실험적 결과 가지고 또 차수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적분 소식을 이용하면 시간과 농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뭐를 알아낼 수 있다? 차수 결정할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아주 수능 유형에서는 특히나 수능 문제들은 이쪽을 되게 많이 이용해요. 그냥 차수 구하는 거 다 해, 애들. 누가 못해? 아직 0차까지 밖에 안 나와요. 0차인 거야. 근데 1차는 여기서 조금씩만 바뀌기 때문에 0차가 기본이야. 왜? 어차피 0차니까 살짝 뒤집어 덮어 씌울 거니까. 그래서 0차를 잘 이해하면 1차, 2차는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야. 자, 0차 정리됐어? 자, 그래서 너희들이 봐봐.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개 그렸어. 첫 번째 그래프는 뭐지? 농도와 속도의 관계.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시간과 농도의 관계. 그때 0차에서는 식을 봤더니 그대로 농도에 비례한다. 내가 지금 이걸 왜 강조하겠어? 좀 이따 보면 1차나 2차는 또 다른 것에 비례하겠지. 그러니까 요게 뭐에 대해서 직선에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값에 대해서. 일단 농도에 그대로 비례해. 자, 그리고 실험 결과는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그대로 줄어들어. 0차야. 그리고 또 반감기. 반감기는 뭐다? 수학 농도의 절망 걸리게 되는 시간인데 요 시계가 2분의 1을 놓고 시간에 대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시기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초기 농도와 결국 반감기는 비례한다. 양이 줄어들면 반감기도 같이 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반감기를 알고 이거 계수에 어차피 문제 줄 거니까 그 다음에 K값 알고 농도, 초기 농도를 알고 반감기 알고 뭐 알면 속도 상수를 여기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속도 상수 K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낼 수 있다. 반감기를 이용해서도 K 구할 수 있잖아요. K 들어가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뭘 내든 간에 너희들은 다 응용해서 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식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적분수를 이용하면 되게 많은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어. 실제로 그렇고. 자, 이제 두 번째 할게. 1차 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살짝 바뀌는 거지. 자, 1차는 전체 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차. 전체 차수를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차수는. 그러면 적당한 물질 하나 넣고서 A가 지금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바뀔까? 자, 이 그래프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는 우리가 일단 농도와 속도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변해야 돼요? 1차. 그렇지. 그냥 이때는 쭉 가야 되겠지? 기울기가 K고. 그래서 왜냐면 그래프 주고도 많이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프를 그냥 휙 넘어가면 나중에 그래프 문제에서 또 어리버리 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거는 농도와 속도니까 미분 속도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자, 얘를 이제 자 볼게요. 이거 여기 하나가 더 들어.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LN은 거기 유도관시 나서 써놨어. 자, 그러니까 지금 뭐야? 0차 적분 소식을 그대로 쓰고 나서 1차는 뭐만 해주면 된다? LN. 자, 그럼 이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뭐에 대해서 직선형식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LN 값이지. 이해하겠어? LN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물질의 농도가 그대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도 값을 LN으로 바꿔서 만든 값에 대해서 비례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시간에 대해서 물질 농도를 그렸더니 직선이 안 나와. 그런데 그 농도를 LN 값으로 바꿔서 도시했더니 뭐 10, 9, 8, 7 이렇게 나와. 그럼 시간에 대해서 LN 값에 대해서 비례 관계식이 성립한다. 직선이 나온다? 요거 1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어떤 것에 직선의 관계식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제 포도식은. 자, 그럼 1차에서 중요한 거. 자, 반감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반감기 요 A 자리에다가 2분의 A 자리 넣고 CT에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자, 봐봐 뭐 나와?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얼마 나와? t 2분의 1은 어떻게 나왔어? 거기 보면 반감기 자, 뭐 A야 바로 개수니까 1이면 생각하면 되는 거고 n의 물고. 자, l은 이 값은 일종의 상수값 같은 거잖아. 0.193이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야? 1차는 초기 농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즉 뭐냐? 항상 일정. 항상. 자, 바로 어떻게? 얘가 40초였으면 얘도 40초. 얘도 40초. 반감기가 농도가 줄어들던 늘던 항상 똑같은 값을 나타낸다? 1차 반응이야. 그러면 1차 반응에서는 반감기만 알면 바로 K값 구할 수 있어. 어차피 기술은 먼저 주는 값이니까. 즉 반감기 안다? K값 바로 구할 수 있다. 혹은 K를 안다? 반감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겠니? 지금 느낌이 오지? 자, 요 식을 그대로 접근해서 시간에 대한 농도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N에 대한 직선각이 나와야 되고 반감기가 아주 특이하게도 초기 농도와 무관한 거예요. 항상 일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그리고 방사성 붕괴가 바로 이런 형태를 따라 1차 반응. 그래서 만약에 뭐 방사능 물질이 붕괴돼서 뭐 철기 농도가 얼마였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더니 이런 거가 돼버려. 이거 쓰. 좀 이따 문제 풀어볼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 2차. 이제 뭐 2차는 주워 먹으면 되겠지? 느낌이 오지? 자, 2차는 이제 전체 차수가 2차니까 적당하게 2 넣을게. 일단 A 제곱.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여기가 좀 바뀌니까 이거 좀 지울게 이제. 자, 요거가 이제는 제곱이 돼서 요걸 가지고 접근해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역수로 표현해. 자,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번엔 그냥 A, K, T에 플러스 A 제곱분의 이렇게 표현해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역시 또 그래프로 도시해 볼게.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양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초기 농도가 A 제로분의 1인 거고. 물론 가면 갈수록 농도는 줄어드는 거지. 그 다음에 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의 농도가 바로 A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이번엔 직선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돼? 그냥 LN도 아니고 그냥 농도도 아니고 뭐? 역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엔 이것도 직선이 안 나와. 그래서 이번엔 농도를 역수로 바꿨어. 그랬더니 뭐 3, 4, 5, 6, 7 이렇게 나와. 그럼 뭐야? 역수에 대해서 증가하는 형태의 꼴. 이 꼴이지? 그럼 이 반응은 2차구나. 되겠니? 자, 보면 적분 수식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 처음에 보면 그냥 농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LN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역수. 머릿속에 조금만 하면 그냥 이거 다 외워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뭐 K가 A가 무슨 모르는데 그럼 선생님 이걸 바꿔줘. 내가 지금 칠판에 필기하는 게 더 정확한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막 교재 만들다 보면 잠깐 막 그걸 빼먹고 막 이런 경우가 조금씩 있어. 그래서 내가 필기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수정할 부분은 조금씩 수정해줘.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 나왔어, 반감기. 그럼 특징이 뭐야? 0차는 비례했어. 1차? 왜? 어디가 뭐 여기겠지. 그러니까 여기 뭐 V는 여기 빠져있다는 얘기 아니야, A가? 내가 말했던 거야. 여기가 어디에 빠져? 차이 적분 그래프에서 하는 거. 그래프가 그래, 그런 거 채워줘. 예를 들면 기울기가 여기서 마이너스 K라고 되는데 이걸 마이너스 AK라고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요거는 선생님이 내가 그래프를 이거 하이탑 걸 따왔거든. 근데 하이탑 식도 잘못 나온 게 이렇게 얘에 대해서 요 계수를 넣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이탑 책은 그냥 무조건 계수를 1로 가정하고 적분수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에 마이너스 K가 된 거라서 내가 따온 거다 보니까 수정을 못했네. 글로는 내가 수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적분수식 가볼게. 여기 반감기. 반감기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요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분의 2제로 넣고 tx 정리했더니 자, 어떤 거 나와?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참 또 문제는 참 좋지. 자, 반감기가 2차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A, K, 밑에 들어갔지? 그럼 무슨 소리야? 초기 농도와 반감기가 반비례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지.
처음에가 만약에 40초였어? 그러면 처음에 10초라고 할게. 처음에 100에서 50 될 때 10초 걸렸어. 그럼 양이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 느려져. 더 증가해 방향이. 요런 패턴. 그러니까 처음에 절반 될 때 10초 걸렸어. 두 번째 절반 될 때 오히려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절반 될 때는 양이 줄었는데 더 늘어났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자, 요런 패턴을 따라가니까 뭐다? 바로 2차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 반감기만 봐도 몇 차인지 알 수 있어. 아주 중요해. 다 이 식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 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결국 표정, 단계, 마무리, 그리고 직선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반감기식을 가지고 얻어내는 진짜 팔로우 했거든 실시. 아 시끄러워. 아 몰라. 자 우리 요거 좀 볼게요. 자 다 됐어? 자 우리 107페이지 보면 이제 화학 반응의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는 뭐냐, 이제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이건 너무 쉬워서, 자 일단 첫 번째는 물질끼리 만나야 돼, 그지? 예를 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A라는 물질이 여기 있고 B라는 물질이 저쪽에 있으면 둘이 만날 수 없으면 반응 못하지. 첫 번째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만난다. 즉 충돌해야 돼. 충돌. 즉 반응물끼리 만나야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거지, 따로따로 두면 반응 안 일어나. 이건 기본이겠죠. 두 번째, 그럼 무조건 충돌하면 반응하느냐? 아니지.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충돌해야 돼. 방향성. 자, 이 방향성이라는 거 거기 나오는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NO가 O3랑 만나서 NO2랑 O2가 되는 방이 있다. 그럼 이거 한번 너네들 예전에 우리 분자 그려봤으니까 알 거야. 질소가 있었고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었어. 자, 오존은 구분형이었지. 그러면 요 놈이 둘이 만날 건데, 문제는 생성물이 어떻게 생겼냐를 봐야 돼. NO2 어떻게 생겼지?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봐봐, 이쪽 산소가 어느 쪽에 가서 부딪혀야 될까? 이쪽에서 부딪혀야 될까? 아니면 이쪽에서 부딪혀야 될까? 얘를 만들려면 당연히 산소가 이쪽에 가서 부딪혀야 이렇게 가서 달라붙겠지? 그래서 산소, 즉 오존이 이쪽 방향으로 충돌해봤자 소용이 없어.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이 이쪽에 와서 충돌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방향성이야. 자,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충돌하고 방향성이 좋다고 또 다 일어나느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어느 일정 에너지 이상은 돼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반응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 지금부터? 아마 생물에서도 들어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활성 에너지라고. 활성 에너지. 자, 활성 에너지는 보통 에너지 도표에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옛날에 너네들 선생님 간혹 가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던 기억 있어? 자, 바로 이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옛날에는 이렇게만 그렸어. 반응물, 생성물 에너지. 그래서 그것이 엔탈피. 그리고 옛날에 반응물 에너지와 생성물 에너지 차이, 이게 엔탈피 변화였잖아. 자, 근데 이제는 이거와 다른 또 다른 에너지, 바로 이 언덕에까지의 에너지를 하나 더 고려할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활성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값에는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언덕을 넘어야 돼. 이 화학 반응이. 즉, 이 높이까지 해당하는 에너지를 최소 갖고 있어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이상, 요만큼 되는 에너지 값을 바로 활성 에너지라고. 그러면 이 활성 에너지가 높다는 건 어떤 의미가 점점?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 에너지 이상이 안 되면 반응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활성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 바로? 촉매. 그렇지, 촉매 역할인 것이. 그래서 뒤에서 다시 볼게. 촉매를 쓰면 왜 얘가 낮아질 수 있는지를 화학적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어? 촉매 쓰면 활성이 낮은데 왜? 몰라요. 봐봐. 다들 그냥 그렇대. 자, 이제부터 볼 거야. 이 촉매가 어떻게 해서 과연 활성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랑 요거 정리는 뭐야 지금? 자,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 3개. 어떻게?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적정한 에너지 이상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유효충돌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효충돌해야 돼. 그 유효충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방향성 좋아야 되고, 충돌해야 되고, 그때 활성에너지 이상이면 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만족되는 충돌을 유효충돌이라고 한다. 자, 활성에너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그냥 스킵할게. 바로 넘어갈게. 그럼 남겨. 자, 이제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 별 1000개 역시. 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에 크게 흐름은 세 가지야. 반응 속도식 이해하는 거, 적분 속도식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커니즘. 이게 반응 속도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까지가 거의 화학투 범위. 그러니까 오늘 화학투 내용까지 거의 다 끝냈어. 자, 우리가 메커니즘이라는 게 뭘까? 메커니즘. 화정. 그렇지. You're really good at English. 돌아왔구나. 겨울에 진짜 돌아오는구나. 이때 지금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 옛날에. 지금 전혀 다른 느낌인데. 얘봐. 자, 때려보십시오. 자, 이거 보시면 어떡해. 진짜 부심. 이거 카운터빵을 갖다 놔야 된단 말이야. 조용히 갖다 놔. 지금 갖다 놔야 돼. 부셨으면 걸리면. 왜 이렇게 이제 몇 시냐? 여기까지. 근데 독감 걸렸을 때 이거 좀 너무 힘드네 이거.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진행되는 절차들을 보는 걸 메커니즘을 본다고. 메커니즘.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예요. 화학에서는. 자, A라고 하는 물질이 반응을 했는데 C가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가 얼핏 보면 어때? A를 넣었더니 C가 나왔구나.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A가 잠깐 B로 바뀌었다? B가 C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우리는 반응물 생성물을 본다면 A에서 C로 가는 반응이지만 중간에 어떤 걸 거치느냐도 알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하게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지금부터 메커니즘을 본다고 할 거예요. 반응 메커니즘.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 한 번에 가는 거. 그냥 반응물 생성물. 그냥 간단해. 중간이 없어. 뭐야 이거. 그렇지. 이런 거는 단일 단계 반응이에요. 자, 단일 단계 반응을 가는 메커니즘이 있고, 자, 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중간체 반응. A에서 B로 가는 한 단계를 거쳤고 그 다음 B가 C로 가는 두 번째 단일 단계를 거쳤지. 여러 개의 단일 단계들로 구성된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 다단계. 그렇지. 다단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희 학교 화학쌤이 다단계 괜찮다 하셨어. 어? 담임쌤이라 아니지.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다단계 반응인지 단일 단계 반응인지를 우리가 지금 볼 건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봐봐. 교재 볼게 얘들아. 자, 단일 단계 반응일 때는 거기 밑줄 쳐야 돼. 거기 선생님 빨갛게 뭐라고 썼어? 원자나 분자가 직접적인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면 즉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반응. 자,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에서 봐봐. 문제에서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건 단일 단계 반응이야라고 확실히 문제에서 알려주면 그때는 곧 기수가 차수야.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랑 아까 반응 속도식의 차수 결정을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n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아니. 내가 아까 반응 속도식 쓰고 n 몇 차 결정할 때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 실험적 결과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실험적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이 화학 반응은 단일 단계야라고 말을 해줬어. 그때는 실험적 결과가 필요 없어. 그 기수가 그대로 차수가 돼. 그래서 아까 평형상수할 때처럼 기수가 지수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일부러 아까 그 얘기를 왜 안 했느냐? 동시에 두 얘기하면 걔네 헷갈릴까봐 얘기를 안 했어. 분명히 또 질문할 때 있었을 거야. 그럼 어떻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할게.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실험적 결과야. 그런데 문제에서 이 화학 반응은 단일 단계 반응이다라고 해주면 그때는 그대로 기수가 차수야.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책 보면 밑에 자, 요런 화학 반응이 있대. 근데 이 반응이 단일 단계래. 그럼 우리가 요 반응의 속도식 해볼게. 반응 속도식. 자, V는 어떻게 하면 돼? K 쓰고. 자, 반응물로만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단일 단계라고 했으니까 얘 기수 1이 그대로 차수다. 이렇게. 이거라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반드시 실험적 결과가 필요하지만 문제에서 이것이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거나 확실히 이게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면 자, 어떤 일이야? 바로 다단계 반응에서 각각이 무조건 단일 단계. 각각의 반응에서 이거 무조건 단일 단계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회수가 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반응하는 물질이 하나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분자도 1을 갖는다고 해. 자, 그래서 책 보면 분자도라는 말이 뭐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야.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보면 돼. 숫자 세면 돼. 하나가 반응하고 있잖아. 하나의 물질이. 분자도 1의 반응.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뭐 어떤 화학 반응에서 분자도가 얼마냐 혹은 어떤 반응의 분자도가 2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분자도란 말은 뭐다? 반응하는 물질의 개수를 말한다. 그럼 분자도 2는 뭐겠어? 반응하는 물질이 2개가 있으면 분자도 2겠지? 자 그럼 분자도 3은 3개겠지? 근데 분자도 3부터는 어떨까? 거의 없어. 왜 그럴까? 왜 화학 반응은 분자도 3 이상은 거의 존재하지 못할까? 좀 전에 배웠는데 물어봤어. 교수님이 심심해졌 때 학생 왜 화학 반응은 대부분의 반응이 분자도 1이나 2밖에 안 3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세 조건 만들 때 되게 힘들어. 세 개가 동시에 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충돌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화학 반응 그동안 보면 맨날 A 플러스 B가 기껏해야 C 플러스 D인 거야. 왜? 유효 충돌할 수 있는 경우수가 3개부터는 너무 힘들어지거든. 안 일어나잖아. 이해하겠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반응식들은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화학 반응이 생각보다. 그럼 우리가 복잡한 화학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다단계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야. 다단계야. 그러니까 A가 일단 2개가 만나서 어떤 거 하나 만들고 그럼이 또 만나서 그 전체로 본다면 되게 반응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쪼개고 보면 각각이 엄청나게 많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야. 너네들 흔히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분해할 때 여러 단계 막 펼치지? 생물에서 그런 느낌으로 가게 일어나는 거야. 여러 단계. 자 그러면 분자도 2 가볼게. 자 분자도 3은 그냥 어쩌다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 정도. 자 요 반응이 있대. 그럼 이 화학 반응은 딱 봤더니 어때? 반응하는 물질이 하나? 2개네? 분자도 2의 반응이야. 그럼 이 반응도 단일 단계라고 했어. 그럼 K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자 NO의 길수 1이니까 차수 그대로 1. 잘 안 보이네? 1. 그 다음에 반응물 O3에 대해서 역시 계수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단일 단계란 말이 나오면 혹은 단일 단계가 확실하면 계수가 차수다는 거 기억해야 돼. 자 분자도 3 그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밑에 이렇게 써놨어.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반응 메커니즘과 반응 속도 할게. 자 지금 배운 거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반응은 얼핏 보면 한 단계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일 수 있다. 한 단계의 반응은 단일 단계 반응이고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계수가 차수야. 그런데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때는 각각이 단일 단계야. 그래서 무수히 많은 단일 단계들로 구성되는 반응은 다단계 반응이라고 해. 그럼 이제부터 이 다단계 반응과 단일 단계 중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바로 복잡한 반응, 반응 속도를 결정해 볼 거야. 자 이제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는 게 뭐야? 이따가 안 될까? 지금 갑자기 이따가 지 관련된 거. 그래서 안 돼. 일단 예배 쪽으로.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야 이거 선생님이 써야 되니까 좀 잘 쓰는 데는 좀 잡고 밥 먹고서 좀 밥 먹고 하고. 진짜 써야 돼. 한참 걸리거든. 그러면 멀티플 이디언이 진짜 몇분 거예요? 한 2분? 아 그럼 이따 아 2분 있다 잔다고? 같이 놀다가? 미치겠다. 지금도 진짜 화장실 안 가고? 쉬는 시간 뭐 했을까? 카드 내가 뺏어갈게 너. 이거 어떻게 털어가야 되냐? 현장에서 털어가야 되냐? 자 우리 이거 좀 볼게. 빨리 들어가. 저기 쓴 한 말이지. 그래서 너무 할게. 야 진짜 써? 에. K M Y 뒤에 먼저 배우는 게 있어. 또 보이나? 네. 진짜 왜 그래?
자, 빨리 앉아. 너 때문에 안 했어 지금. 얘들아 이거 빨리 하고 싶다. 집에 갈게요. 자, 같이 가자. 자, 집에 갈게요. 자, 이거 빼. 집에 갈게요. 자, 우리 이거 좀 봐볼게. 아, 이거. 자, 근데 가자. 자, 이 반은 뭐야? 4단계 반응. 그렇지. 요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 요게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 세 번째 단일 단계 반응. 요걸 차례차례 거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전체 반응. 그럼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는 반응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겠지. 네. 하지만 실제로 얘는 뭐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 다단계 반응이고. 그럼 요 각각은 뭐야? 단일 단계 반응이니까 속도식 세워볼까? V는 K라고 쓰고 첫 번째니까 여기서 요 길이라고 할게. 그리고 뭐로 나타내면 된다? 기회수가 차수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식이야. 자, 두 번째 결과 실험 결과 없어. 이것도 역시 단일 단계 반응이니까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식을 써서 개수가 다 1이니까 다 1차로 끝났어. 자, 세 번째.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봐봐. 이 각각은 각각에 대한 반응의 속도식은 맞지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야? 바로 전체 반응이 전체 반응. 얘의 속도는 그럼 뭐냐를 표시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런데 얘도 우리가 굳이 뭐 실험 결과 필요할까? 자, 단일 단계 반응들을 딱 봤더니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가 느리다고 써있지. 문제에서 이렇게 느린 단계가 얘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그거 무슨 얘기냐? 니네 한번 생각해봐. 계주할 때, 우리 반이 계주할 때 운동 때 계주가 꽃 아니야? 자, 첫 번째 새끼 연락 빨리 뛰고 있어. 우리가 1등 하고 있어. 좋아. 두 번째는 봤더니 더 빨라. 뭐 난리 났어. 이제 이렇게 가면 무조건 우리가 1등해. 자, 세 번째는 발도 안 보여 이 새끼. 와, 날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됐어 하는데 네 번째 새끼 어때? 오버하는 거지 이 새끼가. 아싸, 이거 이겼다. 바톤 놓치고 가다 자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세 번째 놈이 빨리 뛰었어도 네 번째에서 자빠지면 끝나는 거지. 결국 이 승부는 누구 때문에 결정된 거야? 느린 새끼 때문에. 자, 이 반응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얘네들이 빠르게 가고 싶어도 첫 번째 속도를 다 잡아먹고 있어, 느린 단계. 그러면 얘가 전체 속도를 다 잡아먹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얘서만 끝나면 그 다음에 순간에 다 끝나. 그럼 전체 속도를 누가 결정한다? 느린 단계가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해? 속도 결정 단계. 그래서 단일 단계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만 찾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단일 단계 반응의 가장 느린 거, 우리는 뭐? 속도 단계라는 거지. 속도 결정 단계라고 그래. 그럼 이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가 바로 뭐다? 전체 속도다. 아니면 K의 그렇지. 또 얼마나 쉬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반응은 결국 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얘의 속도가 전체 속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근데 느린지 빠른지. 그래서 주겠지 이렇게 지금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줘. 자, 그러니까 당황스럽네. 자, 아니면 봐봐, 얘들아 이렇게 줄 수 있어. 봐봐. 지금 그렇게 해야 될까? 반응 에너지가 근데 막,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이 활성 에너지가 크면 어떻다고 했어? 그 높은 에너지까지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느려져. 활성 에너지가 작으면 금방 일어나. 그래서 이 단계는 이렇게 표현될 거야.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하면 되는 거야? 봉우리가 3개네? 그럼 얘는 3개의 단일 단계로 이루어진다, 얘기야. 그럼 첫 번째 활성 에너지는 반응물부터 가장 높다. 요게 바로 이 A 첫 번째, 바로 얘의 활성 에너지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임의로 요 정도. 요게 두 번째 반응물이 되니까 요게 두 번째 활성 에너지가 될 거고. 요게 뭐겠어? 그렇지. 세 번째 활성 에너지 되겠지? 그럼 이런 도표를 주고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그럼 너희들은 뭘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활성 에너지가 가장 큰 단계가 가장 느린 단계니까 첫 번째가 느림이구나 그렇게 하죠. 요렇게. 아니면 직접 주든가.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
전체 반응에는 분명히 없어. 여기는 없어. 이게 진짜 전체 반응이야. 근데 단일 단계 있는 놈 누구야? 어쩌면 여기에는 있지만 여기는 없어. 누구야? 찾아봐.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야 지금. 누구야? 얘지? 또 얘도지? 얘도지. 결국 얘도지. 봐봐. 요 둘은 여기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체 반응은 없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반응의 중간체라고 불러. 중간체. 아이 빨리.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중간체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중간체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안 보이네. 단일 단계는 즉 분명히 생성됐던 거 맞아.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진 거야. 반응 단계에서. 그래서 최종 반응은 없는 거. 왜? 요놈이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사라졌고 또 요놈이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되면서 사라졌지. 그럼 반응 중간체는 반응성이 어떻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매우 좋다. 반응성이 매우 큰 물질. 왜? 금세 다 반응해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중간체는 반응성이 매우 큰 잠시 존재했다 사라지는 거. 그럼 우리는 이런 중간체를 임의로 분리해낼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해. 따라서 이 중간체라는 것은 농도도 결정할 수 있을까? 농도 결정? 못해. 금방 생겼다 금방 사라지는 걸 어떻게 알아보냐? 그러면 반응 중간체가 포함되는 속도식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즉 전체 반응 속도식에 반응 중간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농도를 모르는 걸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건 존재할 수 없는 식이 돼. 그래서 자 빨리 이거 이해된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자 어디 할 거냐면 그 만약에 중간 HOPR이 HBR이 모르지만 무한대로. 중간에 농도를 알게 되면 자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준 진도 문제 잠깐 볼래요? 일단 진도 문제. 근데 그럼 맞냐고 맨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아 그거 계속 궁금해. 그 반응 속도 편의 일반식이나 반응 속도식은 정도가 경험식이에요. 뭐? 내가 말해 아 경험적으로 어떻게 안타깝다 안타까워. 자 이거 내가 그냥 바로 할게. 여기 두 번째 거 이거 할게. 자. 아 일단 이거 선생님이 하는 거 체크하는 거 먼저 보고 할게. 그냥. 공사대로 네. 공사대로 공사대로 4월달에 필까요? 자 우리 이거 좀 시판 얘들아 이거만 하고 갈게요. 여기까지만 할게. 자 이 반응 보면 두 단계 단일 단계 반응 이루어져 있어. 그럼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 속도식 어떻게 쓸 수 있어? V는 K1에 에너. NO 1차 NO 2차니까 합치면 N은 제곱이겠지? 네. 저렇게 써요. 그냥 이 N오라고 써도 상관없어. 이거 그냥 같은 거 두 개 이렇게 쓰질 않죠. 보통 이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쓰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N의 제곱이야. 자 두 번째 거 V는 자 이 두 번째 K2를 가지면서 N2, O2에 자 O2 이렇게 다 각각 1차 1차씩이야. 자 그럼 느린 단계가 어디야? 지금 시판 봐야 중요해 이거 시험. 아래 단계. 얘가 느리지? 그럼 전체 반응의 속도식은 얘입니다 하고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중간체. 그렇지. N2가 뭐야? 중간체 중간체. 반 중간체는 우리가 분명히 농도를 결정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체 속도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지. 그럼 얘가 그럼 속도 결정단계가 아닌 거야? 맞아. 얘가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는 맞지만 얘 속도식을 가지고는 전체 속도를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야. 중간체 때문에.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바로 자 실판 봐봐. 첫 번째 단계가 느리면 절대 중간체 안 생겨. 그런데 두 번째 이상 단계부터 느리다? 그럼 무조건 이 문제야. 두 번째 이상부터 무조건 중간체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메커니즘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 느리다 그럼 매우 쉽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아까처럼. 근데 두 번째 단계 이상부터가 속도 결정 단계다. 혹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중간체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교재에 나오는 사전 평형 근사법을 써야 돼.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실판 봐봐. 이거. 자 봐봐. 첫 번째가 되게 빨라.
그런데 두 번째가 느릴 수도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놈이 아무리 생성물을 빨리 만들어서 두 번째에다 넘겨줘도 이 두 번째 놈이 워낙 느려 터지니까 가지를 않아. 그럼 얘가 어떻게 할까? N토토가 자꾸 쌓이니까 역반응이 일어나. 중간쯤 아니 얘가 가려고 해도 이 단계가 느린 건데. 그러면 이 반응이 결국 얘를 만들어냈지만 이 반응의 생성물이 이 두 번째 단계를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N토토가 쌓여.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 시간이 지나면 평행에 도달하고. 어차피 정반응이 일어나서 사라지면 계속 정반응만 일어나겠지만 문제는 이 생성물이 쌓이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럼 역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느냐? 또 K 언더바 원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평행에 도달하니까 첫 번째 반응을 평행상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자 평행상수, 평행의 정의 뭐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게 평행이잖아. 그러면 정반응에 대해서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K1에 이렇게 NO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역반응일 때는 얘가 반응이라고 보는 거잖아. 그럼 역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K 언더바 1에 N2, O2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두 속도가 같아져야 평행인 거야. 평행의 정의잖아 이게. 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반응 속도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중간체인 얘를 가지고 한번 식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자, 그랬더니 결국은 중간체의 농도가 중간체가 아닌 것으로 표현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거를. 네. 그렇지. 넣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전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K에 K 언더바 1에 K1에 NO의 제곱에 바로 O2다. 이게 답이 되겠지. 그 전체 반응 속도는 3차 속도 법칙이 나오는 거지. 이해하겠니? 자, 결국은 문제 풀이는 그냥 간단해. 스킬이야. 첫 번째 단계가 느리다? 이런 일이 안 생겨. 그러나 두 번째 이상부터 느리다?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시험 문제 100번 당이지. 언더바 원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이미 정한 거야. 값이 나와 있어요? 아니 뭐 값을 주지. 일단 속도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은 요걸 하나로 퉁쳐서 그냥 K, 라지 K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109페이지 왼쪽에 나오는 요 내용들.